당신이 모든 것을 되찾은 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왕이었으나 권자를 빼앗기고 외형을 잃어 괴물로 전락했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그 순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을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닫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드나, 미드나잇에서 따온 이름으로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존재이며 마지막에는 스스로 어둠으로 돌아간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미드나가 어둠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빛을 가장 깊이 이해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정의 끝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문을 스스로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세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사가 살고 공주가 다스리고 신의 유물이 잠든 빛의 세계, 하이랄과 나란히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태양이 닿지 않는 곳, 빛 대신 황혼이 흐르는 곳. 그런데 이 세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까마득히 먼 과거, 신은 혼돈 속에 있던 세계의 강림에 생명과 질서를 창조했고 모두에게 동등한 힘을 부여한 뒤 사라졌습니다. 신들이 머문 땅, 성지에서 이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했으나 야망이 스며들었고 결국 성지 하이라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강력한 마법을 지닌 한 부족이 성지를 지배하려 했으나 신이 보낸 빛의 정령들이 개입했고 이 부족의 마법은 봉인되어 내조각의 유물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부족은 세계의 반대편 빛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차원으로 영구 추방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추방된 이들은 세 달을 거치며 변해갔습니다. 격렬했던 분노는 점차 흩어졌고 정복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그들은 황혼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흐르는 어둠의 마력의 영향으로 점점 마물 형태로 변했고 젤다와 같은 하일리아인이었음에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둠의 종족 트윌리. 시대를 거치며 그들 사이에선 왕이 탄생했고 공주가 나왔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미드나였습니다. 미드나는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어둠의 궁전을 다스리는 정당한 지배자, 일족의 역사가 인정한 왕위 계승자.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젠트라는 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둠의 왕족을 섬기며 평생을 봉사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강력한 그림자의 마력을 조종하는 이 훌륭한 일족이 감옥 같은 세계에서 안주하고 있는 왕가로 인해 분노, 증오, 욕망이 사라진 벌빠진 자들이 됐다며 속으로는 왕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왕과 일족의 선택은 미드나였습니다. 그들이 젠트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보였던 그 욕망이 수천 년 전 조상들을 추방당하게 만든 그 탐욕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젠트는 시리와 좌절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어 하이라를 지배하려 했으나 시간의 용사에게 좌절당하고 힘의 트라이포스가 몸에 깃든 탓에 처형되지 못한 채 어둠의 세계로 추방된 악의 축 가논돌프였습니다. 그는 젠트 앞에 신으로 현현했고 젠트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거래는 간단했습니다. 너에게 힘을 줄 테니 그 힘으로 왕국을 차지하고 자신이 빛의 세계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는 것. 젠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의 궁전이 뒤집혔습니다. 젠트는 일족의 유일한 빛의 원천인 소를 탈취했고 가논돌프에게 받은 사악한 마력으로 백성들을 어둠의 짐승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궁전을 점령했고 미드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 한번 흔들어 그녀에게 저주를 걸었습니다. 미드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일어났을 때 자신의 손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절반도 안 되는 뒤틀린 ним프의 형태였습니다. 패배는 외형에 새겨졌고 그녀는 궁전에서 탈출했습니다. 분노와 복수를 다짐한 미드나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봉인된 선조들의 마법이 깃든 내조각의 유물, 어둠의 결정석, 이것을 모으면 젠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조각은 미드나가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세 조각은 어둠의 궁전이 아닌 빛의 세계 하이랄의 각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드나에게는 그 조각을 되찾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젠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논돌프의 마법을 손에 넣은 그는 이제 어둠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거울, 두세 개를 잇는 유일한 통로를 이용해 빛의 세계 하이랄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이랄의 공주 젤다는 백성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항복했고 하이랄은 대부분 황혼의 검은 구름에 잠겼습니다. 구름에 잠긴 빛의 세계 사람들은 영혼의 형태로 변했고 혼란 속에서 하이랄의 영웅으로 예언된 한 청년도 늑대의 형태로 변한 채 감옥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미드나는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트윌리의 전설에는 영웅이 신성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드나는 그 늑대가 자신이 빛의 세계에서 여지껏 찾아 헤맨 도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뒤쫓았고 링크가 갇혀있던 감옥의 창살 사이로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면 탈출시켜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드나와 당신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미드나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링크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만하고 냉소적이었으며 링크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도구였습니다. 감옥을 탈출한 둘은 하이랄 성으로 향했습니다. 젠트에게 항복하고 높은 탑 안에 유폐된 젤다 공주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두세 개의 공주는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끝으로 미드나는 항복으로 인해 하이랄을 황혼에 잠기게 한 젤다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황혼의 공주님. 이 게임의 제목이기도 한 그 말을 미드나는 비웃음처럼 젤다에게 붙였고 젤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한숨 돌리려던 찰나 간수가 오고 있다는 젤다의 말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망치며 미드나는 링크가 끌려올 때 함께 습격당한 그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거리를 제한했습니다.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그들을 포함해 빛의 세계를 구하는데 자신이 협조하겠다고, 그 대신 자신의 방패와 칼이 될 것을, 자신을 위해 어떤 물건을 모아줄 것을 원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선 미드나의 협조는 필수였고 반강제적으로 그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하이랄 각지를 돌며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링크는 동물들의 인도와 이름 모를 망령의 가르침을 받아 강해졌고 젠트와 마물들에 의해 어둠의 영역에 갇힌 빛의 정령들을 깨웠으며 모든 어둠의 결정석을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령은 당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이자 세계를 구할 자라는 것을. 허나 미드나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내내 오만했습니다. 늑대가 된 링크의 등 위에 올라타서 발을 흔들며 빨리 움직여라고 재촉했고 링크의 그림자에 머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히 거리를 두는 것. 링크는 도구였고 여정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링크가 아이들을 구하러 뛰어들 때 미드나는 그것을 비웃으면서도 함께 뛰었습니다. 링크가 지쳐 쓰러질 때 미드나는 앞을 가리키며 몰아붙이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은 냉소적이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미드나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둘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미드나는 지금까지 끌고 다녀서 미안했다고 말하며 이젠 떠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젠트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젠트의 경악한 링크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동안 빛의 정령 라넬이 나타나 링크를 보호하기 위해 젠트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젠트가 강력한 힘으로 라넬을 압도했고 라넬 지방을 다시 어둠으로 물들여 버렸으며 미드나를 붙잡아 모아왔던 어둠의 결정석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이어 가논돌프에게 받은 어둠의 힘으로 링크를 완전히 제압하고는 그를 늑대 형태로 영구히 봉인하는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넌 이 세계에 속할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세계를 손에 넣으면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 자신의 것이 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드나는 발버둥 쳤습니다. 일족의 힘을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의지를 묵살시킨 자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화답하듯 고의로 라넬을 다시 깨워 미드나를 라넬의 빛에 노출시켰습니다. 이 강력한 빛에 미드나는 위기에 처하지만 라넬이 그녀를 쓰러진 링크와 함께 하이랄성 근처의 평원으로 순간이동시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당신은 정령의 인도에 따라 죽어가는 그녀를 등에 업고 젤다 공주에게 향했습니다. 미드나는 빛의 세계에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반강제로 시작한 여정이자 동료였으나 그녀의 꺼져가는 숨소리에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늑대의 출몰에 놀라는 사람들의 비명을 뒤로한 채 동물들의 도움으로 달리고 달려 젤다에게 도착했습니다. 젤다는 미드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드나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순간 젤다에게 당신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젤다는 지혜의 트라이포스를 사용해 저주를 풀 열쇠 마스터 소드로 향하는 길을 알려줬고 이에 미드나는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을 거라며 링크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젤다에게 마지막 부탁이라며 링크에게 어둠의 거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용사를 위한 선택을 내린 미드나를 보며
젤다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젤다의 모든 힘이 미드나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란 것을 느낀 미드나는 그녀를 막아보려 했으나 젤다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체는 흐릿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용해된 것처럼. 우린 아무 말 없이 빈자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미드나는 회복됐고 빛의 힘을 받아들인 덕분에 이제 빛의 세계에서도 형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 미드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비아냥거리던 톤이 차분해졌고 링크를 부르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너라고 불렀던 그녀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면 왜라고 받아치던 그녀가 무슨 일이야 링크라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당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숲으로 향한 둘은 스탈키드의 안내의 끝에서 마스터 소드를 찾아내 저주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늑대와 인간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오고 갈 수 있게 된 후 다음 목표는 두세 개를 잇는 하나뿐인 통로 어둠의 거울이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도착한 곳 거울이 있어야 할 거울의 광장에서 둘이 마주한 것은 이미 산산조각난 거울이었습니다. 젠트가 먼저 손을 써 네 조각으로 분리해 하이랄 각지로 흩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미드나는 거울 한켠에 걸터앉아 침묵했습니다. 그때 다섯 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신의 명령으로 거울을 지키던 그들은 젠트가 거울을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어둠의 세계의 군주만이 거울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젠트는 그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세 조각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둘은 다시 하이랄을 누볐습니다. 하이랄의 레지스탕스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눈 덮인 산과 태고의 숲과 하늘에 떠있는 도시까지 누비며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조각이 모두 모였을 때 미드나는 거울 조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젠트는 가짜 왕이었기에 거울을 없앨 수 없었다고, 가짜는 진짜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결전으로 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울 광장에서 거울을 하나로 융합해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 미드나는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저세상이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저승이 아니라 이 세계의 황혼 무렵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주민들도 황혼의 빛 속에서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악한 마력에 의해 모두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현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참사는 힘을 과신한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미드나를 향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황혼의 공주. 게임의 제목이자 미드나가 내내 젤다에게 비웃음처럼 붙였던 그 말, 그것은 사실 미드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트윌리 일족의 진정한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 당신은 처음으로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드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족을 뒤로 한 채 도망쳐버린 자신에게 공주라 불릴 자격 따위는 없다며 왕이었던 자는 스스로를 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권자를 빼앗긴 것보다 백성들을 두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겨뒀던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당신을 이용할 생각뿐이었다는 마음을. 어둠의 세계만을 생각한 채 빛의 세계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구하는 젤다와 링크를 만나고 지금은 이 세계를 진심으로 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 젤다와 이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도착한 순간 미드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림자 세계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고 믿어준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받아 작은 괴물이 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링크의 그림자로 있게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링크와 그림자가 된 미드나는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을 지키는 경비 마물들은 링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젠트의 저주 아래서도 아직 평안했던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드나는 백성을 향한 미안함과 젠트를 향한 분노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윽고 링크가 궁전 안에서 찾아낸 빛의 구슬, 트윌리 일족의 유일한 빛의 원천인 소를 마물들에게 갖다 대자 거대한 가면을 쓴 괴물들이 평범한 트윌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백성들을 구하며 둘은 궁전 깊숙이 젠트에게로 향했습니다. 숱한 함정과 마물들을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는 젠트 앞에 섰습니다. 미드나와 당신의 연기는 지난 세월을 증명하듯 단단했고 쓰러뜨렸으며 부셨고 깨뜨렸고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젠트를 쓰러뜨렸고 빼앗겼던 어둠의 결정석들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나 미드나는 본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유는 즉슨 그 저주는 가논돌프에 의한 것이었고 그는 빛의 세계에서 부활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저주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몇 번이든 부활할 것이라는 젠트의 광기에 미드나는 결단의 일격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젠트를 처단한 뒤 그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젤다를 구할 차례라고. 이젠 소중한 사람에게 힘을 되돌려줄 수 있음을 느끼며 복수는 끝났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위해 다시 빛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 가논돌프와의 결전을 위해 하이랄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을 둘러싼 결계를 부수기 위해 어둠의 결정석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고 미드나는 거대한 거미 형태의 모습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계를 깨부쉈습니다. 부서진 결계와 함께 의식을 잃은 미드나를 받아낸 당신은 함께 성 안으로 향했습니다. 무수한 만물들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성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곳엔 의식을 잃은 젤다와 가논돌프가 있었습니다. 현자들이 처형을 위해 꽂았던 검을 든 채 그는 힘의 트라이포스를 내보이며 자신은 선택받은 자라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맞이했습니다. 가논돌프는 젤다의 빙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미드나는 그 빙의를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당신은 홀로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손에 쥔 마스터소드는 가논이 날린 광선을 반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논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드나는 이 틈을 타 다시 어둠의 결정석을 사용해 변신한 후 강제로 가논돌프와 젤다를 분리시켰습니다. 안심하려던 찰나 등 뒤에서 가논이 짐승의 형태로 나타났고 우리는 다시 맞섰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미드나의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미드나의 몸에서 빛의 힘이 젤다에게로 향했고 곧 젤다는 눈을 떴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였던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눈을 맞췄습니다. 허나 마음을 놓기엔 악은 강대했습니다. 가논은 신의 형상처럼 부활했고 그 악랄한 웃음 앞에 미드나는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링크와 젤다를 성 밖으로 워프시킨 뒤 혼자 남아 어둠의 결정석의 힘을 전부 해방시켰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성을 삼켰습니다. 링크와 젤다가 성 밖에서 그 폭발을 바라볼 때 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논돌프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이랄 들판에 나타난 그의 손에는 미드나의 투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해처럼 부서지는 투구 조각을 내팽겨치고 그는 젤다와 당신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젤다는 빛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지막 빛의 정령들의 힘을 하나로 모았고 우리는 가논돌프와 대적했습니다. 부딪히는 검이 수십 번, 마침내 그의 가슴에 마스터소드를 꽂았습니다. 가논돌프의 힘의 트라이포스 문양이 사라졌고 그의 초점은 흐려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젠트의 목이 부러지는 환영을 보았고 선체로 숨을 거뒀습니다. 황혼이 들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평선의 끝자락에서 빛의 정령들이 어딘가로부터 미드나를 데려왔습니다. 링크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그녀는 저주가 풀려 있었고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되찾은 세계를 보여주는 엔딩 크레딧이 지나가고 황혼의 거울 앞에 셋이 섰습니다. 링크, 젤다, 그리고 미드나. 이 세상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빛과 어둠은 하나면서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성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신이 거울을 남긴 것은 아마 우리를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링크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의 눈물을 거울로 보내며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긴 채 눈물이 거울에 닿자 거울에 금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드나는 당신을 바라보며 얕은 미소를 내보였고 이내 떠났습니다. 거울은 부서졌습니다. 진정한 왕에 의해. 이야기 어떠셨나요? 또 보자고 말한 순간 미드나는 그 가능성을 자신의 손으로 소멸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두 세기가 섞이면 또 다른 젠트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가논돌프가 경계를 넘어올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오가는 통로가 있는 한 두 세계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미드나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세계로 돌아가는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은 정복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선조들은 세계를 정복하려다 영원한 어둠으로 추방됐습니다. 미드나는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권자를 차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자 없이도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